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오락가락하는 이른 기상 상황 때문에 농축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있고 물가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의 할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부가 세금을 쏟아붓거나 관세를 깎아주는 이런 할인 행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물가 관리를 위해서 단기적인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만요. 이벤트가 끝나면 가격이 다시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중간 유통사들 배만 불리고 있다. 이런 유통 구조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물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꾸준히 상승하더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받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실제 통계보다 더 가파르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와 유통 물류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이 대표적인 가격 불안정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할인 행사 같은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반드시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폭풍 성장하는 작물들에게 해줘야 할 순지르기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에는 여름제철 마케팅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네, 요즘에 공원 같은 데 나가봐도 녹음이 아주 짙어지고요. 수풀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작물들은 어떤가요? 작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마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이렇게 한 번씩 스쳐지다가듯이 소나기처럼 이렇게 계속 내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텃밭의 잡초도 무성하지만 작물들도 밀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옥수수, 기장, 조 그리고 콩과 같은 곡식 작물들도 그렇지만 고구마, 토마토와 같은 채소 작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왜 폭풍 성장을 하는데 결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작물들은 성장을 두 가지로 하게 됩니다. 자기 몸체를 키워서 햇볕을 많이 받을 흡수할 조건, 많이 흡수할 광합성을 할 조건을 만드는 영양성장이라는 것과 그리고 꽃을 피우고 결실을 보려는 생식성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작물이 폭풍 성장하는데 결실이 부족한 이유는 충분히 몸체를 키운 이후에 영양성장을 한 이후에 결실로 이어져야 하는데 몸체를 키우는 성장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순지르기라는 작업입니다. 순지르기라는 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순지르기는 통풍을 원활하게 해서 질병이나 해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모든 잎들이 골고루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광합성을 도와서 열매가 잘 달리고 또 많이 달릴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의 순지르기는 곁순을 따주는 것도 있지만 잎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작업도 병행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잎들은 그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에 새로 돋아나는 잎들은 성장을 촉진하는 일을
일이라고 한다면 또 아래에 분포하는 잎들은 뿌리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잎들은 열매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작물이 열매를 달 때쯤이면 아래에 있는 잎들은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토마토를 예를 들면 꽃이 피고 있는 아래쪽 잎들은 말리면서 도톰해져서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잎들도 따주어야 열매가 많이 그리고 당도도 높게 충실하게 익습니다. 그렇군요. 고추나 가지와 같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겨순이 생기는 열매 채소와 달리 토마토는 열매를 맺는 동안에도 겨순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루 지나고 가보면 또 달려있고 또 달려있고 이 정도거든요. 예. 잎과 줄기 사이에 생기는 겨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잎사귀 끝에 겨순이 달리기도 하고요. 열매를 맺는 송이 끝에도 달립니다. 이제는 잎이나 겨순이나 모두 튼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손으로 이렇게 잘 제거해 주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줘야 할 정도로 아주 굵게 잘라서 어느 게 원래 줄기였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네, 그게 일일이 잎을 정리해 주자면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비도 오고 너무 더워서 이런 작업하기 좀 힘들겠어요, 관장님. 네, 이렇게 순지리기와 잎 따주기를 해야 하는 시간대는 화창한 날 이른 아침입니다. 물론 이제 시원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따준 부분의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고 질병과 바이러스가 식물을 감염시킬 가능성들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서 나오는 향기가 해충을 또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에 민트 향이 첨가된 오일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 화창한 이른 아침에 작업하는 걸 추천하셨는데 그러면 오늘같이 비가 조금 오거나 좀 흐린 날에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들깨를 심어서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깻잎을 수확해서 드실 분들은 성장하고 있는 줄기가 가슴 높이 정도 자랐다면 가장 위에 새로운 잎들이 돋아나오고 있는 고갱이라고 하는 생장점을 제거해서 더 크게 자라지 않고 그 부분에서 꽃들이 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깻잎을 오래 따서 드실 수가 있고요. 이미 꽃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작물마다 순지르기 하는 방법이 좀 다른가 네, 보네요. 맞습니다. 어이와 호박의 경우에는 잎들이 황색으로 변하는 것들은 깨끗하게 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잎이 너무 무성하면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잎을 제거하면서 수확할 열매를 그때그때 수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늙은 호박으로 키우겠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두시면 그 다음에 달리는 이제 열매들이 좀 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구마의 경우에는 줄기가 무성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 심었던 자리에서 출발해서 줄기를 들춰줘서 줄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린 곳마다 고구마를 달려고 하면 심었던 자리에 고구마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잎이 무성해지면 잎을 따서 고구마 줄기라고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고구마 잎자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이것을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구마 줄거리가 사람에게 맛있는 이유는 고구마가 양분을 거기에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저장하지 못하게 따주고 또 들춰주기를 반복해야 비로소 땅속 뿌리에 양분을 비축 하면서 고구마가 많이 달리게 됩니다. 근데 아직 여름이 한참 남아 있는데 가을 모종 소식도 있다고요? 네. 시중에 추석에 수확하는 추석 배추 모종이 벌써 나와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때에 맞춰서 또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모종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본격적인 가을 농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7월 중에 강낭콩이나 완두콩도 파종을 끝내야 설이 내리기 전에 수확할 수가 있고요. 배추와 같은 계통인 이제 순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양배추도 이렇게 모종으로 심습니다. 네. 이런 배추과에 속하는 작물들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맹사를 씌워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이게 한맹사가 그물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오는 벌레들을 막아주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가을 농사 네. 준비를 해야 되네요. 당근도 7월 중에는 파종해야 크게 키울 수가 있고요. 더운 날씨에 잘 견디는 아욱이나 근대와 같은 작물들도 파종할 수 있습니다. 8월 초에는 겨울 김장용 배추 모종을 또 키우기 시작하는 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봄 농사와 가을 농사의 차이가 있을까요? 봄 농사와 가을 농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봄 농사는 날씨가 한몫을 해서 작물의 성장이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가을 농사는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초반에 성장을 도와주는 작업들을 해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초기 성장이 농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셈인데요. 그래서 봄 농사에는 웃거름을 3주마다 주지만 네. 가을 농사는 웃거름을 2주에 한 번씩 주게 되고요. 그리고 봄에는 잘 자란 것을 솎아줘서 덜 자란 것들을 키워 먹지만 가을에는 덜 자란 것을 솎아내서 잘 자란 포기를 끝까지 이렇게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가을 농사는 처서를 즈음해서 더 이상 잡초와 같은 풀도 더 이상 억센 풀이 없고 벌레도 줄어들어서 봄 농사와 같은 풀 해충과의 전쟁이 조금 덜한 어쩌면 수월한 농사를 지을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습하고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좀 장마철이 돼서 서늘해지긴 했는데요. 벌써 가을 농사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네요. 예, 여름철 휴가철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텃밭 작물도 그래도 자주 들여다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그 말 너무 좋은데요. 가을 농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더위도 금방 지나가겠지 그런 기분이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농사 지으시는 농부님들 폭염에 온열 질환 주의하시고 건강하게 여름나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505님이 토마토가 키가 엄청 성장하는데 열매는 많이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토마토가 많이 달릴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관장님? 방금 전에 이제 원고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몸체만 키우려고 하는 영양 성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지리기라든지 잎정리 그리고 사실은 키가 사람 키보다 이렇게 커버리면 수확하기도 어렵고 더 이상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적심이라는 형태로 해서 위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이렇게 순을 잘라주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그 작업을 해주면 키도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많이 열릴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8273님이 고추가 벌써 노랗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약을 줘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노랗게 되는 증상에 따라 좀 다른데요. 아랫잎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노랗게 된다. 이 얘기는 질소 거름이 부족한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노란 잎에 노란 점이 박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병충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과습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2894님도 고추 관련 질문을 주셨어요. 고추가 중간중간 시들어 죽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추가 이제 너무 고온과 과습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곰팡이성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청고병, 품마름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라서 시들어 버리거든요. 네. 이건 질병이 왔으면 또 옆으로 번지기도 해요. 그래서 병든 포기를 일찌감치 이렇게 뽑아서 격리해서 더 이상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곰팡이성 고온 다습한 환경, 통풍이 잘 되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관련된 이제 살균제라든지 이런 처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0045님이 경남 창원입니다. 감자 줄기는 아직 살아있는데 지금 캐야 합니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심는 시기가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감자는 3개월 정도면 수확을 충분히 해야 할 시기고요. 네. 감자 잎은 살아있지만 감자 땅 속에서 올라오는 땅 줄기는 노랗게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얘기는 농부님 빨리 캐주세요. 수확하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아.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수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땅 속에 오래 두면 습한 환경에서 이제 벌레들이 갉아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감자 더덕임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오니까 서둘러 수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감자는 땅 속에 있어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 시기를 알아차릴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잎으로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보내시나 농부에게 보군요.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기하네요.
5078님이 상추나 깻잎을 따는 시간은 언제가 좋은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하루 중에 어떤 시간대에 좋은지, 어떤 때에 수확해야 맛있는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아까 잎사귀를 정리하는 작업들을 할 때가 아침 시간에 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상추나 깻잎을 수확하는 시기도 아침이나 해 뜨기 전 그리고 해진 이후에 수확하는 게 가장 작물한테 이제 데미지가 적고 그다음에 맛도 아주 좋은 시기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0406님이 단감나무에 하얀 깍지벌레가 심합니다. 제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깍지벌레가 뭔가요? 깍지벌레라고 흰 깍지벌레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하얗게 돼 있고, 겨울 동안에는 또 밀랍층에 이렇게 싸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시기별로 이제 이걸 방제를 해야 되는데, 2월달, 3월달 정도에는 나무 자체가 껍질이 수피가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 거친 수피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피를 해줘야 되는데 껍질을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그래서 숨어 있는 벌레들 알들이 이렇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알 제거가 정말 필요하군요. 그리고 잎이 나오기 전에 뭐 기계 유제라든지 이런 걸 방지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에 깍지벌레 약충이 가장 이제 나올 시기에 알에서 깨서 약충으로 활동할 시기거든요. 이때가 살충제가 가장 잘 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충 시기에 살충제로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또 좋겠습니다. 네. 박미라님이 텃밭에 박이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어요. 대박 난 것 같아요. 나물 해먹으려는데 수확 시기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박은 이제 보통 우리가 바가지라고 하죠. 바가지 만드는 박도 되지만, 이게 또 어렸을 때는 또 박속을 이제 이렇게 점여서 말린 다음에 네. 이렇게 나물 요리나 이렇게 또는 이제 탕 요리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박은 어느 정도 컸을 때 손톱을 이렇게 박 표면에다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 손톱이 쑥 들어가면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시기고요. 우와, 그렇게 봐야 돼요? 손톱으로 꾹 눌렀는데 손톱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이제 바가지로 써야 되겠다. 그래요?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딱딱하게 굳었을 때는 속에 속살이 없어요. 박속이. 네,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에 컸을 때 그렇다고 자주 이렇게 손톱으로 넣어보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여러 통에 이제 박을 놓고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보시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수확 시기를 놓치면 박을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박을 먹을 수가 없게 되겠네요. 네, 박 속이 별로 몰랐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군요. 네, 4939님이 모래 땅에서 잘 되는 작물이 땅콩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모래 땅은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배수가 꼭 좀 신경 써야 되는 작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라든지 그리고 또 뭐 우엉이라든지 이런 작물들 상대적으로 습기도 많이 필요하지만 배수에 신경 써야 되는 작물들에 이렇게 모래땅이 잘 되고요. 그리고 또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모래땅하고 진땅하고 또 품종이 수확물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박고구마처럼 이렇게 질척한 그런 이제 작물들은 진땅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포근포근한 그런 이제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모래땅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포근포근한 감자는 모래땅, 그다음에 쫀득쫀득한 감자는 진땅. 그래요? 예.
땅의 성향을 따라갑니다. 그러네요. 0050님이 시중에 판매하는 야채 중에서 부추나 배추잎 채소들이 엄청 질겨서 먹지 못할 정도인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재배를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열무를 수확해서 열무 김치를 이렇게 담궜거든요. 네. 근데 열무 뿌리에 심이 박혀가지고 정말 질기더라고요. 심이 박혀서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수확 시기가 너무 늦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또 가뭄 바람에 성장이 느려서 늦게 수확해야 되지 하게 되면 심이 박힌다는 얘기는 이 작물들이 꽃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생리적인 장애로 인해서 섬유질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심이 박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확 시기를 좀 잘 점검해서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관장님도 그런 실수를 하시네요. 네. 수확 시기를 절대 안 놓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하시네요, 관장님. 네, 감으로서 아무튼 좀 성장이 한참 더뎠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7055님이 콩씨가 싹이 나지 않아서 가뭄기에 콩을 다시 심으려면 깊이 심고 흙을 덮고 위에 물을 뿌려주어야 합니까? 라고 해주셨고요. 또 하나 질문을 더 주셨어요. 토마토 가지가 잎이 마르더니 뽑았는데 옆으로 번져서 말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일단 콩씨는 지금 수확 파종 시기가 좀 지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나물콩 정도는 나물콩이나 진원이콩 정도는 지금 늦었긴 했지만 이제 서둘러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뭄기에는 보통 이제 3cm 정도로 흙을 덮게 되는데 이때는 감을 때는 한 5cm 정도로 깊이 이렇게 파종하시고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것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가지가 잎이 마르더니 뽑았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고추가 중간중간 시들어 죽는데 이 부분 질문하셨던 2893님하고 같은 경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나 토마토, 가지, 고추 이런 작물들이 되게 이렇게 풀마르병들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번지거든요. 옆에 있는 멀쩡하던 애들로 번지기도 하니까 일단 병든 포기가 있으면 빨리 뽑아서 땅속에 묻든지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포기들하고 격리시키는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네. 8937님이 오늘도 텃밭 농사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관장님.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오아라 오늘도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힘나는 문자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5944님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오이가 잘 자라다가 오이 잎이 자꾸 마르는데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전에 방송해드렸듯이 오이하고 호박이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물에 속해요. 그리고 이게 번져나가면서 뿌리에 가까운 아랫잎부터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병이 옵니다. 그건 정상적인 또 성장 과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잎들까지 깨끗하게 키우기는 프로농부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잎들은 차례차례 아래에서부터 제거해 주시는 게 오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신미숙님께서 호박을 심어서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데 잎만 무성하고 꽃이 안 펴요. 왜 그러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조금 기다려 보시죠. 기다리면 왜냐하면 될까요? 한동안 더웠잖아요. 네. 작물도 고온기에는 꽃을 잘 피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버티기 시기고요. 이렇게 잘 관리해 주셨다면 날이 또 서늘해지면 꽃 피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신미숙님 질문 볼까요? 호박을 심어서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데 이거는 문자를 좀 전에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심여경님께서 들깨 묘종을 무더위에 어렵게 심었는데 몇 개를 키워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깨 묘종을 무더위에 어렵게 심었는데 몇 개를 키워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좀 소금 작업을 좀 해서 빨리 좀
지금 이제 심는 시기거든요. 서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오늘은 여름을 겨냥한 제철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여름 정말 덥고 습하고 앞으로도 긴 여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철 마케팅 사례들이 궁금한데요. 먼저 요즘 SNS에서 태닝 굿즈가 자주 보입니다. 이게 뭔가요? 네, 이제 국내 뷰티 스토어가 7월을 맞아서 본격적인 여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이 캠페인에서 MZ세대가 사랑하는 캐릭터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태닝 굿즈가 나왔어요. 네. 이 태닝 굿즈란 말 그대로 기존 고양이나 토끼 캐릭터의 피부를 구릿빛으로 태닝한 제품입니다. 원래 이 캐릭터들의 태닝 버전은 하와이나 괌 같은 휴양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 에디션이라서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인기였는데 국내 뷰티 스토어에서 여름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상품으로 이 태닝 굿즈들을 활용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태닝 피부라고 하면 여름의 건강미, 또 햇살 아래서 즐기는 휴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성을 태닝 굿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하고 또 귀엽고 밝은 이미지의 캐릭터들에게 기존과 다른 반전 매력까지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눈에 띄는 비주얼이라서 SNS용 콘텐츠로도 딱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뷰티 스토어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매장 전체를 캐릭터 브랜드의 태닝 에디션으로 꾸며놨고 진열 때부터 직원 유니폼의 배지까지 이 여름 컨셉의 일러스트로 채워놨고 또 고양이나 토끼와 같은 6종의 캐릭터를 여름 전용 컨셉트에 피부는 구릿빛으로 만들어서 매장을 꾸며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닝 굿즈와 함께 이 건강한 여름을 즐기러 시원한 화장품 매장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귀여운데요. 그런가 하면 출판사와 안경 브랜드가 협업을 해서 만든 그 여름 시즌 이색 굿즈도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지적인 방향으로 접근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출판사와 안경 브랜드가 함께해서 여름 독서 콜라보 굿즈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름 휴가하면 바쁜 일상을 좀 내려두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으로 이제 독서를 하시거나 조용한 공간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독서에 필요한 초경량 안경을 개발하고 다양한 굿즈를 패키지화했습니다. 네, 이 안경은 물론이고 북 파우치, 책갈피, 그리고 안경 줄과 안경 파우치까지 말 그대로 여름 휴가를 책과 함께 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독서 키트를 만든 건데요. 독서 키트요? 네, 안경 색깔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텍스트 블랙, 또 초록색이 아니라 오래된 페이지의 빛바랜 그린색이라는 등의 이름으로 지어서 독서와 연관시켜 있다는 점을 감성과 같이 내세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여름 휴가를 위한 독서 안경이라는 컨셉으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사전 주문을 받는 한정판 펀딩을 진행했거든요. 사실 목표 금액이 초기에는 100만 원에 그쳤는데 무려 마감할 때는 6천만 원 이상을 모으면서 화제를 모으고 또 후원자 수도 400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을 받아본 소비자들의 후기를 보면 안경까지 포함된 독서 굿즈가 너무 신선하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또 실용성과 감성을 모두 잡은 협업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요즘의 굿즈 마케팅은 단순히 예쁜 물건 이런 것을 넘어서 어떤 계절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라는 이 경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안경과 함께 여름을 읽으면서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와 안경을 연결 짓는 걸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름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과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철 과일을 활용한 그 이색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여름하면 우리 제철 과일로 복숭아, 멜론, 또 초당 옥수수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과일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올여름 시즌을 대표하는 과일은 수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의 수박은 집에서 썰어 먹는 과일이 아니라 이 마케팅 주인공이 돼서 프랜차이즈 카페마다 올해는 수박 음료를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다 있더라고요. 수박 네, 주스가. 맞아요. 심지어 SNS에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카페별로 수박 함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비교한 표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그게 그건가 봐요. 정말 100% 수박 주스인지 아니면 수박 물인지 이런 네. 걸 구분해 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1인 가구들이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편의점에서도 커팅 수박이 아니라 통 수박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네, G사에서는 전월 대비 수박 매출이 16배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랬군요. 네, 이처럼 여름 제철 과일에 대한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수박 커팅 서비스처럼 과일을 더 쉽고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의도 요 근처에도 있는데 H백화점에서 시작한 이 서비스는 큰 수박을 사기는 했는데 집에서 자르기는 굉장히 번거롭고 예쁜 모양으로 썰어서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과일 전문가들이 수박을 잘라준다고 해요. 그래서 수박뿐만 아니라 멜론, 파인애플 등과 같은 제철 과일이나 열대 과일 중에 손질이 어려운 과일을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서비스네요. 네, 저도 한번 수박을 잘라봤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2kg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가면 내가 수박을 깍둑 썰기 할 건지 세모 모양으로 자를 건지 이렇게 모양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그래서 경험형 소비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소비자들이 이런 제철 과일에서 신선함 그리고 맛있는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계절의 분위기까지 느끼는 감성적인 만족감도 얻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 계절을 즐기는 방법으로 제철 과일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수박 커팅 서비스가 주말 평균 대기 시간은 4시간이나 걸릴 정도라고 하니까 이 여름 계절을 제대로 즐기려면 좀 부지런해져야겠습니다. 네, 그 4시간 대기라니 폭염보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여름에 딱 어울리는 제철 과일과 이색 서비스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그 반대로 계절을 거스른 마케팅 이야기라고 하네요. 요즘 귤을 활용한 역시즌 마케팅이 화제라면서요. 네, 우리가 귤 하면 겨울 제철 과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 농협에서 이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을 올 여름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귤 중에서도 제주 농협에서 전체 출하량의 76%를 유통하는 하우스 감귤을 주인공으로 했는데요. 이 주요 유통 매장에서 하루에 하나 하우스 감귤이라는 뜻의 하하하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귀엽네요. 네, 바로 이 귤 안에 포함된 비타민 C의 힘 그리고 더위도 물러나게 하는 이 귤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여름에 비타민 간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귤은 겨울 과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긴 했지만 이렇게 역시즌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수박이나 물만 생각나는 여름에 귤을 상큼한 비타민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과일을 단순히 할인하는 판촉 행사가 아니라 1일 1귤 슬로건을 통해서 일상 속의 건강한 습관으로 연결한 점이 좀 인상적이고요. 사실 이런 역시즌 마케팅은 과일이나 식품업계가 아니라 패션업계에서 익숙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여름에 겨울 패딩이나 코트를 미리 선주문받는 프리오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는 여름에 수요를 미리 확보를 하고 소비자는 좀 더 싸고 합리적인 가격에 겨울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역시즌 마케팅이 굉장히 일반적인데 이 전략이 식품업계로 넘어오면서
가격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름에도 건강한 과일을 먹으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인다라는 경험 중심의 마케팅으로 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인 수영장을 그 브랜드 마케팅의 무대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름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가 또 수영 그리고 수영장인데요. 네. 그 여의도나 뚝섬, 잠실과 같이 한강공원에 야외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름만 되면 개장을 하는데 이 매운 볶음면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S식품에서 이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 한강 라면 상회라는 이름의 브랜드 팝업존을 설치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 살펴보면 이 S사의 라면들을 즉석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데 브랜드의 대표 컬러인 주황색으로 제작된 파라솔과 포토존 그리고 테이블 등의 휴식 공간도 함께 구성을 해서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라면을 알리고 있어요. 네. 네, 현장 후기들을 보면 역시 물놀이 후에 먹는 라면이 진짜다. 맞아요. 네,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더울 때 뜨거운 국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물놀이 끝나면은 라면을 먹어야 된다라는 반응들이 많고 역시 더위에 지쳤는데도 따뜻한 국물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는 호평이 역시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브랜드가 올 4월에 북미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매운맛을 알렸는데 사실 특별한 신제품을 출시를 하거나 그랬던 이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매운맛 자체를 대중문화와 연결해서 알리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영장 팝업 역시 브랜드와 그리고 계절의 경험을 연결한 여름 제철 마케팅으로 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여름의 S라면이라는 네, 연상되는 이미지까지 남길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 여름은 밤에도 깨어있게 만드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여름밤을 겨냥한 마케팅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네, 열대야 이미 시작된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여름이 해가 길고 날씨도 더워져서 밤에도 사람들이 깨어서 활발히 움직이게 되는 계절입니다. 네. 네,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해서 여름밤 마케팅이 활발해지는데 야밤 투어, 은하수 투어, 달빛 야행과 같이 다양한 여름밤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여러 야시장에 푸드트럭 존이 생겨서 늦은 밤까지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네. 또 밤에는 문을 닫는 서점을 다시 열어서 심야 서점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내 작은 서점에서 올나잇 독서 체험을 여는 지자체도 있다고 해요. 또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여름밤 콘서트 등 문화 행사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밤 행사들은 이름도 감성적이고 또 조명 그리고 음악 같은 감각적인 요소를 활용을 해서 밤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름밤이라는 이 시간이 주는 여유 그리고 휴식을 녹여내는 것이 이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계절이라는 소재가 브랜드와 소비자의 일상을 같이 만드는 라이프 스타일 마케팅으로 확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렸던 계절과 제철 음식 또 그리고 계절하면 떠오르는 모든 소재들이 앞으로 계절 마케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